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말아트 파원입니다. 네, 여기는 현지 시간으로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국제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잠깐 주춤하면서 증시는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전일 대비 1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59%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4,300선 코앞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일 대비 0.83%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13,2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잠깐 내린 틈을 타서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현재 시간 기준으로 3.57%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10년물 금리가 4.6%도 상회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살짝 떨어지면서 다시 4.6% 아래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688%까지 올랐었고요.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또다시 경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점점 이제 금리가 반락을 했고요. 이제 4.6%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채권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약간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미국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요. 입찰 이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달러화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가 잠깐 누그러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현재 106.1 정도를 나타내면서 전일보다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이제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다라는 인식에 달러화가 잠깐 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WTI 유가는 전일 대비 2.1% 하락한 배럴당 91.7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이제 오랜만에 하락세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유가가 떨어진 데는 오늘 이익 실현 수요가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장중에 역시 유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네, WTI 가격이 장중 배럴당 95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채권 금리, 유가 장중에는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잠깐 누그러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국채 금리 급등세가 잠깐 주춤하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시장 분석 매체 마켓워치,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다우도 100포인트 정도 올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식시장 흐름은 뭐 그야말로 잠깐의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좀 많이 밀리기도 했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1% 가까이 오르기도 하면서 한 주간의 하락세를 거의 다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베어드에서 네, 투자기관 베어드에서는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최근에 발생했던 강한 매도세가 잠깐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오르던 내리던 증시가 이제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고 오늘은 약간의 되돌림 국면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 그리고 이번 3분기 성적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9월 거래 오늘이 끝나면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뉴욕 증시의 이번 9월 성적은 올해 들어서 가장 부진한 성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우지수가 3% 정도 월간으로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4.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5.9% 하락하면서 거의 6%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분기 성적도 좋지 않은데요. 월가에서는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 채권 금리 상승이라는 세 가지의 악재가 합쳐진 악재 삼위일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내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고요. 네, 지금 금리 상승 그리고 셧다운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악재가 산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비관론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 따르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비관하고 있는 정도가 넉 달 만에 가장 심한 정도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시장 낙관론은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증시를 보는 전망이 약세인 투자자들이 전체의 40%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수치 자체는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특히 이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채권에 관련된 ETF라든지 단기 채권을 매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월가의 전문 기관이 전했는데요. 결국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리스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ETF 투자라든지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만큼 채권 관련 ETF, 장기간 금융 상품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단기채 ETF 그리고 MMF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월가의 투자 기관은 전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금에 관련된 ETF에도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금 같은 안전 피난처 관련된 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자금이 몰리는 것은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이제 대비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조정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심리는 이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주가가 깜짝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월가에서 나왔는데요. HSBC의 보고서입니다. 최근 이제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별로 크게 우려를 해야 될 종류의 그런 셋오프는 아니다라고 HSBC는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그 이유로 미국의 강한 경제를 들었습니다. 과거와 지금 주식시장이 다른 점은 미국 경제가 크게 부진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HSBC의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 미국 주식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악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내년 1분기까지 미국의 성장률은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 또한 이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HSBC는 지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위쪽으로 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최종 집계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최종치가 2.1%로 집계가 되면서 월저널이 예상했던 예상치였던 2.2%에는 살짝 못 미쳤지만 작년 3분기부터 미국 경제 성장률은 4개분기 연속 2%대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시장도 견조한 수준을 여전히 드러냈는데요. 오늘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주보다는 약간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고요. 마켓워치는 지금 실업 지표에 대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순항하고 있는 미국 고용 시장을 드러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 부동산 쪽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단계인 펜딩 주택 판매는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7.1% 급감을 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18% 이상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결국 이제 8월부터 모기지 금리가 7%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약간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가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8월 PCE 가격 지수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8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예상 수준 혹은 예상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조금 좋아지는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점
전망인데요. 지금 월가에서 컨센서스는 근원 PC가 전년 동기 대비 3.9% 그리고 전월 대비 0.2%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근원 PC 가격 지수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CT 같은 경우에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4%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예상보다도 완만한 인플레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월 의장은 공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타운홀 미팅에 참석을 했지만 통화 정책에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제 통화 정책에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시카고 연은 총재 오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 참석을 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연착륙은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에 굉장히 특수한 여건이 있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굳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갈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흐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경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경제 이론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던 인플레와 실업 사이의 상충 관계가 너무나도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이 깊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연착륙의 방법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약간 다독여주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의 대다수 인사들은 올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셧다운 관련해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기준으로 예산안 합의 마감 시한까지 만 사흘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CNBC에 출연을 해서 셧다운을 막기 위해 합의를 결국 이뤄낼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이고요. 네, 월가 최대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결국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90%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돌아오는 내달 1일에 연방 정부가 멈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셧다운 시한을 미뤄주는 임시적인 방편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4분기에 또다시 결국 셧다운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돌파구는 이제 없는 상황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채권 금리 상승세도 잠깐 주춤하면서 대부분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메타와 테슬라가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와 구글 역시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2% 이상 올랐지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 매매 동향이 심상치 않다라는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JP모건인데요.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내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개별 종목 중에서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이 테슬라였다라고 하고요. 테슬라 종목에서 지난 한 주 동안만 4억 달러 이상 순매도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JP모건은 전했습니다. 4억 달러면 지금 지난주에 개별 종목 주식들을 매도한 순매도 금액의 거의 3분의 1 정도 달하는 규모입니다. 테슬라 이외에도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 등 빅테크 종목들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JP모건은 전했는데요. 네, 지금 월가에서 테슬라를 보고 있는 시선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월가 투자은행들이 보는 목표 주가가 거의 지금 현재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여지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투자 기관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월가의 주요 기관 45곳 중에 무려 20곳 정도 50%가 살짝 안 되는 기관들이 중립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7군데는 매도 보고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이번 분기에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종목이 월그린이고요. 월그린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에 주가가 무려 2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나이키와 아멕스 그리고 버라이즌 등도 이번 분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에도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주가가 이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내일 저는 물가 지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